Got this feeling. Is it doubt that I might wake up tomorrow and find that I'm without you? Got an inkling that the bags under the bed are full. Just wait until I've done too much damage to you. You say I'm a fool. You've given me no reason to keep my trust from you, so I'm gonna believe you when you say you love me. I'm gonna believe you when you say you care. I'm gonna believe you. 안녕하세요. 두두부부 늘씨입니다. 한 번도 히말라야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히말라야를 간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 번 갔다 오고 나면은 그 그리움이 계속해서 쌓이는 곳, 마음 앓이가 시작되는 곳, 바로 히말라야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마음속에 히말라야 생각하면 너무 좋았어 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갔다 왔던 겨울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아마 매년 히말라야를 더 그리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겨울 시즌에는 많은 한국 분들이 히말라야를 찾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저희에게 히말라야에 관련된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두두부부의 TMI는 히말라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When you say you love me, I'm gonna believe you. When you say you care, I'm gonna believe you. When you say you love me. 히말라야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하는 곳이기는 해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티벳, 네팔, 부탄 등에 걸쳐있는 거대한 산맥으로 지구의 지붕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히말라야라는 그 이름은 산스크리트어의 조합인데요. 눈을 의미하는 희망라는 단어와 거처를 의미하는 아라야 쳐져서 히말라야, 즉 눈이 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눈이 사는 곳이라니 그 이름의 의미가 참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넓은 히말라야 지역 중에서도 저희는 네팔 히말라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주변을 다녀왔습니다. 네팔 히말라야에 나 있는 길들을 연결한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 일명 GHT라는 장거리 트레일 코스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2명의 여성분이 이 길을 완주하셨는데요. 저희도 언젠가는 이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평소 저희가 해오던 장거리 트레일, 장거리 하이킹의 방식으로 GHT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번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하이킹은 그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차 다녀와보는 기회로 삼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두부부의 TMI는 이렇게 다녀왔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그리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은 말 그대로 안나푸르나의 베이스 캠프를 향해서 올라가는 하이킹 코스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히말라야를 간다라고 하면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가는 트레킹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가는 트레킹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가시는 것들이 일반적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유명한 트레일 코스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코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안나푸르나는 해발 8,091m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산이라고 해요. 1950년에 모리스 에르조를 대표로 한 프랑스 원정대가 처음으로 정상에 오른 것이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인류가 처음으로 8,000m가 넘는 산에 오른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를 오르기도 전에 이 안나푸르나를 오른 것이 처음에 8,000m급 고산을 오른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산은 꽤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서 정상을 오를 때 많은 산악인들이 애를 먹기도 했었고 많은 등반 사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악인 중에 한 명이신 어문계 대장님 같은 경우도 이 안나푸르나를 자그마치 5번이나 시도한 끝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발음이라든지 그런 게 저는 이쁘다고 생각됐는데, 안나푸르나는 풍요의 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의 풍요의 여신인 락슈미를 상징하는 산이라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네팔 사람들이 이 안나푸르나 산을 신성하게 여기기도 한다고 해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안나푸르나가 위치한 네팔로 가야겠죠? 저희는 2022년 1월에 안나푸르나를 방문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과 네팔을 연결하는 많은 직항 비행기들이 운영이 중지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행기가 간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직항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었고,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 편마저 이용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나 두바이 같은 중동 국가를 경유해서 네팔로 향하는 비행기를 선택했어야 했었습니다. 현재에는 인천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연결하는 대한항공 직항 비행기를 이용해서 보다 손쉽게 네팔 카트만두로 향할 수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을 했다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하이킹을 위해서 안나푸르나와 가까이 있는 도시인 포카라로 향해야 합니다. 포카라는 카트만두의 서쪽에 위치한 네팔의 제2도시인데요. 안나푸르나와 마차푸차레 등 네팔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산들과 가까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산들을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도시 중에 한 곳이기도 해요. 또 특이하게 이곳은 그런 신성시 여기는 산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약간의 히피 문화도 많이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에 가기 위해서는 버스나 택시, 비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는 이 중에서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포카라에 가는 버스 티켓 같은 경우에는 버스 회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대행사를 이용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포카라로 이동하는 당일에는 소라쿠테라고 하는 투어리스트 버스 정류장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까지 가서 이제 버스를 타면 되는 거였는데, 버스 티켓에 명시되어져 있는 버스 회사의 이름을 찾아가서 그 해당되는 버스를 타도 되고, 버스 티켓을 그 다른 기사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어디 가서 타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를 앞으로 가라고, 저기로 가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더라고요. 포카라는 카트만두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200km 정도 걸리면은 괜찮은 버스 여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200km 가량 되는 그 거리를 저희 같은 경우에 한 8시간, 9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8시간, 9시간 걸렸다라는 거가 잘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네팔에는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까 계속 산을 넘고 넘어야 되는 도로들이 연결되어져 있기도 했고, 도로의 포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차량이 낼 수 있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 8시간, 9시간이 넘게 걸려서 드디어 포카라 시내에 도착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한 2시간마다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들르거나 화장실이나 음식점, 슈퍼 같은 곳에 들려서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힘든 여정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카트만두부터 포카라까지 가는 그 여정 동안 네팔의 속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다음번에 다시 한번 포카라에 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비행기를 타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비행기를 타면은 단 2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8시간, 9시간 넘게 버스에 같은 자세로 앉아있다 보니까 뻐근함이 느껴질 때쯤 포카라에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포카라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그 감흥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딱 내렸는데 도심으로서 이렇게 있고 버스 정류장 바로 뒤쪽에 이렇게 파란 하늘에 설산이 뚜렷이 보이는데 그 감흥은 뭔가 드디어 내가 히말라야의 설산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구나라는 그 묘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포카라는 앞서 말했다시피 네팔의 제2의 도시인데요. 하지만 큰 도시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작은 소도시의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포카라는 페와라는 호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 마을의 뒤쪽으로 보이는 거대한 설산들의 풍경들이 아무래도 그러한 느낌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곳 포카라 같은 경우에는 안나푸르나 산군을 하이킹하기 전후로 심신의 회복과 안정을 다스릴 때는 굉장히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이동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었어요. 포카라에서 매년 12월 31일 연말에는 엄청나게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때 종로에서 타종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새해 맞이 축제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축제가 얼마나 크냐면 전 네팔 사람들이 정말 새해 맞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이거 포카라에 올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와 호수 주변의 길거리들은 물론이고 굉장히 볼거리들은 많고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나기는 했는데 포카라까지 오는 버스편도 완전 풀로 만석으로 차서 오기도 했었고 포카라 주변에서의 방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방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처럼 연말 연시를 네팔 그리고 포카라에서 보내시려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나푸르나의 산군을 하이킹하는 코스로는 몇 가지를 손꼽을 수 있는데요. 좀 일반적으로 가장 당일 하이킹으로 갔다 오기 좋은 푸닐 전망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가시는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안나푸르나 서킷, 그리고 마르디 히말까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코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마르디 히말까지 같이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날씨 일기예보상으로 은비가 올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서 일단은 ABC를 먼저 갔다가 마르디 히말은 옵션 사항으로 냅둬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산길을 따라서 오르내리는 곳이긴 하지만 중간에 마을들을 다 지나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예요. 마을에 있는 식당이나 롯지 등을 이용해서 숙박과 식사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몇 박 며칠이 걸리는 하이킹 코스기는 하지만 숙박과 식사에 필요한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설비들을 이용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배낭의 무게는 조금 줄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좀 더 자연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텐트와 모든 식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거리 트레일을 해왔었는데 이곳 ABC에서는 롯지와 식당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숙박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장점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어요.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텐트를 네팔까지 가지고 가긴 했었는데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우리가 히말라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히말라야 하이킹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텐트는 산 밑에 내려다 두고 안나푸르나 산군을 향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이 트레일에 대한 일정을 짤 때는 마을과 마을 사이 위주로 일정을 구분해서 짜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와 해발 고도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일정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하이킹 관련된 것들의 정보를 찾아보시면 꼭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포터와 가이드, 그리고 노포터, 노가이드, 약간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높은 고산 봉우리를 등정하는 원정대들의 그 문화를 기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등산에 필요한 장비들을 개인이 짊어지는 게 아니라 포터를 고용하거나 나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이커 본인은 조금 몸이 가볍게 갈 수 있는 이러한 문화들이 많이 히말라야에서의 하이킹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를 위험 사고나 약간의 내가 더 편하게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이드를 고용해서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정도의 안전이라든지 이 정도의 정보들은 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포터나 가이드를 고용하지 않고 저희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최대한 짐을 경량으로 패킹해서 저희가 모두 다 짊어지고 가는 방식으로 다녀왔었고요. 물론 이렇게 가이드와 포터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고 일정에 대한 연구는 미리 해보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포터와 가이드 없이 갔다 옴으로써 저희의 일정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터나 가이드를 고용하지 않고 가는 건 좀 위험해 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워낙 다른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길을 잃을 걱정도 많이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도 많이 오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터나 노 가이드로도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사전에 정보 조사라든지 사전에 준비가 좀 되어져 있다는 거가 전제가 필요하고요. 물론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 개개인이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향한 하이킹 코스는 꽤 대표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들이 좀 더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원래 시작했던 지점보다 조금 더 위쪽의 마을인 진우난다 이쪽까지 도로로 많이 이동을 하신다고 해요. 진우난다부터 시작을 해서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 이렇게 많이 좀 짧아졌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안 캠프를 제가 너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서 헤디라는 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스트리아 캠프를 지난 다음에 진우난다, 촘농, 그리고 데우날리를 지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하이킹 코스로 다녀왔어요. 이렇게 포카라를 떠나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갔다가 다시 포카라로 내려오는데 총 4박 5일의 일정이 걸렸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예전에 고산에 다녀왔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보다 조금 더 길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동하는 거리를 좀 길게 잡기도 해서 4박 5일 만에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식생을 만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 캠프를 지나서 진우난다 정도까지는 열대우림 같은 곳을 지나기도 하고 우거진 숲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서서히 고도를 높여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 주변에 높은 나무들이 사라지는 걸 볼 수도 있고 점점 더 올라갈수록 눈이 쌓여있는 구간들을 만나게 돼요. 저희가 갔을 때는 2022년 1월이었는데 저희가 안나푸르나 산군에 올라가기 한 1, 2주 전쯤에 좀 큰 눈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눈이 전혀 없이 생각보다 되게 더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데우날리 정도에서는 제법 눈이 많이 쌓여있는 길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정도 되니까 옆쪽으로 이렇게 눈이 가득 쌓여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만 나있는 그런 풍경 속에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모든 산들이 그렇겠지만 안나푸르나 역시 굉장히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계속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그랬지만 주변에 있는 롯지 사장님들이라든지 같이 다니는 가이드 분들한테도 날씨에 대해서 혹시 아는지 자주 물어보고 본인들의 하이킹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으면은 그게 훨씬 좋은 팁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코스는 꽤 한동안 계곡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하이킹을 시작한 후에도 조금 산 위로 올라가야지 안나푸르나나 마차푸차레의 위용이 드러나긴 합니다. 초반부터 탁 트인 풍광을 볼 수 있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코스와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는 포카라를 떠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고 다시 포카라로 내려오는 데까지 4박 5일의 일정이 걸렸습니다. 오스트리아 캠프, 촘농, 데우날리, 그리고 ABC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도반, 이렇게 4번의 숙박을 했는데요. 롯지에서 숙박하는 가격들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롯지의 높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식이라든지 음료, 맥주 이런 것들의 가격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매번 롯지에서 콜라를 사먹는 양분이 있다 보니 저희는 일명 콜라 지수라는 거를 각각의 롯지에서의 콜라 가격들을 비교해 봤는데 초반에 있는 롯지에 같은 경우에는 콜라 하나에 200루피 정도 했던 반면에 해발고도 높이 있는 롯지에서는 같은 콜라 하나가 400루피가 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위쪽에 있는 롯지 같은 경우에는 물류의 조달이 힘들어서 콜라를 아예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롯지에서의 물가가 좀 다르다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저희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1박을 하면서 해 지는 것도 보고 안나푸르나와 함께 일출도 보면서 조금 더 안나푸르나를 좀 더 여유있게 즐기려고 했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있는 롯지들이 모두 다 문을 열지 않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갔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안나푸르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기도 했었었고 눈이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다들 카트만두나 다른 쪽의 마을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저희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밑에 마을에서부터 확인을 해서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해발 4,000m가 넘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있는 롯지에서 하룻밤 머무는 게 약간 고산 증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걱정되신다라고 하면은 그 바로 밑에 마을인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에서 하룻밤 머무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올라가 일출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현재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는 베이스 캠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안나푸르나를 실제로 등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베이스 캠프는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안나푸르나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 사용되는 곳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올라가니까 여러 곳곳에 위령비 같은 것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산악인 중에 한 분이신 박영석 대장님의 흔적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갔다가 마르디 히말도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여기는 다음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버스를 타볼까라는 생각에 간두르 방향으로 내려갔는데요. 위에 마을에서 만났던 하이킹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지프차를 쉐어해서 조금 더 편하게 포카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두룩이나 지누난다 이쪽에서 다시 차량을 이용해서 포카라로 내려오신다고 해요.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해서 일정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연한 계기로 어렸을 때부터 안나푸르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마음속에서는 안나푸르나에 대한 이미지가 비교적 푸근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풍요의 여신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그렇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다녀오니 잊고 있었던 마음속 버킷리스트를 하나 해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멋진 모습을 보니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와 안나푸르나 아리를 하는지도 알 것 같았고요. 제가 히말라야를 좋아하긴 하나봐요. 막 고산병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네팔 히말라야에서 먹는 음식 이야기라든지 약간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전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또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번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TMI 시간 때 제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정보들 말고도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하이킹 코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좋은 정보들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길이에서 만나요. See you on the trail.